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베란다에 좀 늦지막히 나왔어요. 지난번에 빗물을 전부 마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도 여름비는 독이라는데 여름에 비를 맞췄다고 말씀은 안 하셔도 속으로 걱정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빗물을 여름에 비를 맞추고 나서 그 다음날 다육이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자, 여기 블루엘프도 바짝 오그리고 있죠? 하나도 변함이 없죠. 요 러블리 로즈도 마찬가지고요. 빗물을 먹은 상태나 빗물을 안 먹은 상태나 별로 변화가 없어요. 저도 사실은 비를 맞출 때는 걱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생각했던 것보다 다육이들이 물을 많이 먹지 못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녁 때 한 2시간 정도 비를 충분히 2시간, 3시간 이때쯤 돼서 그렇게 충분히 맞췄다 생각을 하고 뭐 비 양이 적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 밤새도록 맞추기가 그래서 요 거리대에 있는 다육이들은 제가 잠을 자기 전에 덮개를 덮었어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맞은 것 같아요. 그래도 화분 속에 충분히 물이 흡수가 됐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에어컨 실외기에서 있는 다육이들은 그냥 밤에도 덮개를 열어놓고 밤새 맞췄어요. 근데 지금 제가 거리대에 있는 다육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비 맞고 나서 별로 변한 게 없고요. 에어컨 실외기 쪽에서 밤새도록 맞은 다육이들도 비 맞고 별로 변화가 없어요. 거기도 거의 똑같아요. 지금 거리대 아이들 제가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뭐 비 맞은 표가 별로 안 나죠. 요 시즐러 보세요. 밑에 입장이 단단하긴 해요. 여기까지 단단합니다. 근데 뭐 얼굴을 더 벌리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키우는 타입이 다육이들을 물을 많이 이렇게 굶기잖아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굶겼다가 물을 주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요거는 그게 정답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 스타일이 그래요. 처음에 초보 시절 때도 저도 다육이를 키운다기보다도 보낼까봐 걱정이 돼서 대체적으로 다육이들을 물을 아껴서 말려가며 키웠어요. 그래서 저희 집들은 다육이들이 성장을 막 하고 크기를 키우고 자구를 막 달고 이런 맛은 없어요. 항상 똑같아요. 자, 4년을 키웠는데 그 모습 그대로. 달라진 게 있다면 색감, 물들미 달라요. 워낙에 마디게 키우다 보니까 마사 비율도 아마도 다른 집에 비해서 좀 높여서 그렇게 키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덩치를 키우거나 자구를 달거나 성장세를 보여서 얼굴을 키우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요거는 이제 취향대로 키우시는 건데 제가 베란다에서 햇빛이 많이 부족한 곳에서 처음에 시작해서 키우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제 몸에 습관이 되었고 지금은 제가 좀 통통하게 키우고 싶다, 뭐 자구를 다는 모습도 보고 싶다 해가지고 영양성분도 조금 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작년보다는 물관수도 조금은 더 자주 하려고 해도 이 습관이 무서운 게요. 그렇게 조금 땡겨서 하면 마음에 부담이 되고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노력을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조금 키우고 이렇게 제가 작년만 해도 얼굴이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걸 못 봤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그냥 얼굴이 이렇게 넉대하게 키우고 벌어져도 자 러우가 요게 지금 1호 러운데요. 이렇게 입장을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날씨 탓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작년 같으면 이게 아마 더 굶겼을 거예요. 물도 안 주고. 근데 제가 조금 키워보리라 라는 생각으로 물관수를 조금 인심을 써서 좀 넉넉하게 해보려고. 그리고 베란다에서도 좀 자구를 달고 꽃도 풍성하게 피우고 하는 맛을 보려고 물 인심을 조금 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여름비를 맞춰 보리라, 충분히 물을 한번 줄이라 라는 생각에서 또 있었고요. 조금 저도 기대를 했어요. 이 아이들은 통통해지고 얼굴도 좀 키우고 그런 기대감도 없잖아 있는데 뭐 주나 안 주나 뭐 거의 똑같죠. 조금 약간 실망스럽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름비 독 잘못 준 거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면서 괜찮구나 라는 안도감 뭐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두 가지 마음이 생기는 거 있죠. 여기 제스타가 요 아이만 얼굴을 벌렸어요.
솔방울처럼 잘 옹그리고 있었거든요. 얘만 얼굴을 이렇게 꽃 모양으로 벌렸고요. 얘가 작년에 화상을 엄청 심하게 입었었거든요. 이 생장점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꼬집기 한 것처럼 그랬었는데 거기서 자구가 하나 두 개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지금은 올해는 화상도 안 입고 이렇게 꽃 모양으로 또 엄청 다져져 가지고 짱짱해요. 요런 맛을 조금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도 끝에로 이렇게 끄슬리는 아이들이 많이 있죠. 요거도 끄슬리고 요 청키도 끄슬리고 그랬답니다. 저 같은 경우 물론 뽑아서 지금 2개를 뽑아 놓기는 했지만 올해는 제가 화상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지 무름은 작년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무름 걱정은 조금 덜하고요. 살짝 그 우짜라는 거 이런 거 초록초록해서 우짜라고 얼굴이 퍼지고 그거하고 하나는 화상이에요. 요 안쪽에서도 화상을 입는 그런 걱정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도 조금 제가 상토 성분을 조금 넣어서 봄에 분갈이 할 때 그렇게 해서 그런지 아이들이 얼굴은 키웠어요. 얼굴은 보통 화분에서 이렇게 넘쳐나게 키워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다육이마다 이렇게 화분으로 다 넘쳐나는 아이들이 조금 있어요. 이게 아마 봄 분갈이 할 때 제가 상토 성분을 조금 넣어서 그 정도로 효과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살짝 들고요. 요거 때문에 조금 걱정을 했어요. 상토 성분이 과해서 다육이들이 여름에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물 관수하는데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짝 말렸다가 이게 자주 주는 게 아니고 여름에는 텀을 길게 하기 때문에 바짝 말렸다가 물을 충분히 관수를 하면 아이들 얼굴 변화에 크게 지장이 없다라는 거를 요번에 아주 확실하게 배운 것 같아요. 뭐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변했다면 이렇게 만져보면 아주 돌덩이처럼 단단해요. 요 아기별도 색이 좀 많이 빠졌죠. 요 가운데 라인이 없어졌죠. 근데 돌덩이처럼 단단하답니다. 진짜 미동도 안 해요. 요런 게 조금 달라졌다는 거 그런 게 있답니다. 이 아이도요 얼굴이 조금 흔들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뿌리를 좀 잡았다라는 느낌. 그리고 분갈이 한 다육이들이 이번 물 관수로 완전히 뿌리 내림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도요 아주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흙에서 꽉 잡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딱 든답니다. 요것도요. 요 살사베르데도 얼굴을 약간 좀 키웠죠. 조금 벌렸나요? 근데 여전히 색은 안 빼고 있죠. 이거 참 희한해요. 색을 안 빼고 있는 게 이상한데 어쨌든 이 아이도요. 이 흙이 꽉 잡고 있다는 느낌으로 아주 짱짱하니 잘했답니다. 자, 이것도 많이 흔들렸었어요. 근데 이번 비관수로 약간 그런 게 있고요. 기존에 있었던 아이들은 약간 통통했다는 느낌, 입장이 조금 짧아졌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방울복랑. 요 방울복랑이요. 너무 애지중지하지 않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노숙할 때 노숙시키고 좀 막 키우라는 그런 댓글이 많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키우셨던 분들은 일반 다육이 국민 다육이다 생각하고 노숙도 시키고 햇빛도 보여주고 물도 넉넉히 주면서 막 키워라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더 오히려 좋대요. 바깥바람 많이 쐬어주고 그래야 입장을 안 떨구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애지주지 오냐오냐 뭐 이렇게 키우면 오히려 더 키우기가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요번에 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자, 저쪽 반대쪽에서도 한번 가볼게요. 자, 이쪽 거리대 다육이 아이들도 별로 변화가 없죠. 레드글로우가 얼굴을 조금 벌렸나요? 뭐 약간 그런 거고 맛은도 뭐 그저 그런 것 같아요. 방울복랑도 뭐 비 오기 전이나 지금이나 뭐 그닥 더 통통해졌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굴이 많이 벌어져서 요런 아이들 때문에 제가 물관수를 비를 못 맞춘다라고 얘기했던 자, 요 아이랍니다. 이게 홍비인데요. 더 키우지 않았어요. 얼굴이 또 더 넙대하게 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라인에 색이 들어와요.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입장이 아주 돌덩이처럼 짱짱하답니다. 이게 많이 굶겼다가 한 번에 듬뿍 주면 다육이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 그 마른 거 고갈시키고 부족한 물을 채우기 바쁘다고 과하지 않고 딱
자기가 먹을 만큼 채워서 그 모습을 유지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제가 비관수를 한 이유가 지금 일주일 내내 날씨가 흐리고 비 예보가 있잖아요. 물론 습도가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고온 다습은 비가 오든 안 오든 여름에 무조건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8월 달에 이제 장마 기간이 끝나면 비가 없잖아요. 비가 없다고 해서 습도가 조금은 내려가겠지만 거기서 거기인 것이 열대야의 뭐 고온, 폭염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 고온과 폭염 또 햇빛까지 쨍쨍 내리쬐는 그 8월 달의 더위에 비하면 지금 해가 없을 때 비가 내릴 때, 흐릴 때, 지금 온도가 아직 거의 30도 정도거든요. 근데 30도를 기준으로 해서 30도가 넘어가면 다육이가 좀 더위를 타서 물 관수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30도까지는 29도, 28도 요 밑으로는 다육이 여름 물 관수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8월 달 더위를 맞기 전에 지금 이렇게 장마 무렵에 일주일 흐린 날 그런 날을 택해서 그동안 굶었다면 그동안 그래도 개별적으로 충분히 물을 먹였다 하시는 분들은 비 맞추면 안 돼요. 근데 저처럼 한 거의 20일, 25일 동안 굶겼던 다육이들은 요번 7월달 이 마지막 비 주기 타임이 물 타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밤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10시에 느닷없이 여기 아이들은 물을 덮개를 열고 에어컨은 맞고 있었어요. 열고 비를 맞추고 그 10시에 여기 안쪽에 아이들도요. 안쪽에 아이들이 오히려 더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통풍도 안 되고 여기가 오히려 습도가 더 높아요. 오늘 같은 날 28도에 65%랍니다. 아주 적정하죠. 물을 주고 나서 그 다음 날,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거거든요. 근데 8월달 폭염 30도 이상 올라가는 온도에서 만약에 물관수를 물론 충분히 안 하겠죠. 소량 관수 한다고 해도 베란다 온도가 30도가 넘어간다면 이 아이들이 화분 속에 수분을 갖고 있는 상태라면 그래도 요 온도보다는 좋지 않겠죠. 그 판단은 아예 지금 주는 게 낫겠다. 8월 달에 개별적으로 조금씩 찔끔거려 가면서 또 주려면 고생스럽고 얘네들은 얘네들대로 해갈이 안 되고 서로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요 조금이라도 2도, 3도 낮은 온도에 물을 한번 충분히 먹여야 8월 달을 잘 견딜 거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제가 요번 계절 분갈이 상관없이 분갈이 밀린 아이들 요것도 멀로 오래된 아이거든요. 요것도 제가 합식해서 나이는 모르겠어요. 약간 흔들렸어요. 요번에 계절 분갈이 하고서 자리를 못 잡아서 흔들렸는데 요번 물 관수로 아주 잡았어요. 흔들림이 전혀 없고 엄청 짱짱해졌답니다. 요번에 물 관수로 주기 전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주고 나서는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것도 막 흐물흐물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얼굴 벌렸을 때 하고 물 잔뜩 굶겼다가 이렇게 주니까 변화가 없어요. 물 주기 전 상태하고 물 안 준 때하고 똑같아요. 근데 만져보면 달라요. 만져보면 아주 짱짱하답니다. 짱짱한 거. 요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물을 그동안 많이 굶기셨던 분들이라면 요번 주에 물타임이다 생각하고 전체 관수하는 게 걱정이 되면 소량 관수로요. 튜브로 전부 챙겨주시고 한 이틀 동안만 통풍에 바짝 신경을 써서 창문 열어놓고 선풍기 돌아가며 쐬주고 한 이틀 정도만 하면 이 아이들이 적당히 물을 먹고 화분 속에 물도 어느 정도 말리고 그리고 나서 8월 달을 맞이한다면 그래도 오히려 견디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여름비가 독이 될지도 모르는데 주는 게 낫겠다 판단을 한 거예요. 요거요 제가 물이 좀 많이 든다고 했잖아요. 이걸 뽑을까 말까 뽑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허니핑크예요.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아무리 봐도요 물 찬 구석이 없는 거예요. 색감만 진해서 그렇지 조금 위험해 보여서 그렇지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요 아이를 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요번에도 관수를 했어요. 거기다 대고 그런데 관수하고 나서 입장에 한두 개 정도는 물이 찰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얼른 뽑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게 없죠.
너무 짱짱하고 진짜 건강해요. 물 반응도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 말랑말랑 했었는데 단단하니 물 반응을 보여서 내가 이렇게 색감이 진하다고 미리 겁을 먹고 이 아이를 뽑았더라면 이 아이가 많이 더 힘들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계절에 이렇게 색감을 내고 있는 게 예의주시는 해야 되겠죠. 유심히 관찰하고 아침 저녁 눈 맞추고 혹시라도 물이 차지 않나 그거를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은 우기고 습하고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래도 이 아이들이 공중에 떠다니는 물을 먹고 이렇게 웃자라기도 하고 수분 공급을 스스로 해요. 하엽을 만들면서 밑에 있는 입장에 물을 끌어올려서 스스로 수분 공급을 조절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8월 달에는 이제 비가 없잖아요. 뜨겁고 폭염이고 햇빛 쨍쨍해 물이 상당히 이제 자기 몸에 있는 거를 사용을 반 정도를 했기 때문에 물이 상당히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많이 굶겨 있는 상태라면 이거 거미똥이 여기요,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따 붓으로 닦아줘야지 안 되겠어요. 그러면 8월달 그 뜨거운 폭염에 지금 적당히 수분을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8월달에는 본인이 알아서 조금 수분을 조절을 하면서 견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지만 제 생각하에 그냥 제가 키우던 습관과 뭐 환경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지금 요번 비 주기가 물타임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숫자가 많다 보니 물론 튜브로 하나씩 개별 관리를 하면 좋은데 진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거 만만치 않거든요.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많이 굶었다, 온도가 조금 2, 3도 낮다,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전체 간수를 해도 이 아이들이 잘 견디겠구나라는 나름대로의 계산을 했답니다. 제목에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서 썼더니 깜짝 놀랐다고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조금 걱정스럽긴 했어요. 그냥 자포자기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결정장애, 요럴까 저럴까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 뿐이랍니다. 요거 보세요. 요거 참 신기하죠. 요게 그 SP 창금이거든요. 제가 요게 한 3년 키웠나 봐요. 덩치도 많이 키우고 했는데 요즘 보니까요. 이게 창금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은 없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펄이 있어요. 반짝반짝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진 펄, 그런 게 있는데요. 여기 입장 두 개가 이렇게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요게 이렇게 이상하죠? 여기만 뽀쪽한 것만 갈라지고 요 두 장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나온답니다. 이런 현상이요. 보통 금이라든가 철화라든가 이게 기본적으로 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이 현상이 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거 제가 구스럭기 금을 데려다 놓고 구스럭기를 제가 좋아하잖아요. 이걸 통통하게 키우고 싶은 로망이 있답니다. 요번에 물관수할 때 했어요. 근데 아직은 밑에 주름이 많이 있죠.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서 입장에 주름을 피지 않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물 흡수를 안 하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번에 물갈수는 반을 했든 많이 했든 간에 이 아이가 물 흡수를 많이 못하잖아요. 그러면 연거푸 주지 마세요. 여름에 가장 위험한 게 조금 말랐다고 물을 재차 일주일도 안 됐는데 연거푸 주는 거. 이게 여름비를 맞추는 것보다 더 위험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주고 입장을 안 폈다 하면 다음 물주기 텀, 뭐 2주나 3주 물주기 텀이 각자 있잖아요. 그 다음 물주기 때 충분히 관수를 하시든지 저면을 하시든지, 저면을 할 때는 안쪽으로 들여놓고 반 그늘에서 2, 3일간 화분의 분이 약간 마를 때까지 그렇게 관리를 하셨다가 다시 밖으로 내놓으시면 돼요. 안 내놓으시면 큰일 나요. 반드시 내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여름에 저면 관수 괜찮습니다. 단 낮은 저면 관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 아이 물 주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면은 2차 3차 정도 될 때는 요 입장의 주름진 입장도 서서히 물 반응을 하면서
핀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을 주고 나서 불 별로 변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미호흡 좀 보세요. 아, 싱그러움이 아주 좋죠. 그리고 요 편지 철화가 진짜 이 아이가 물을 단단하게 먹고 진짜 지금 엄청 짱짱해요. 오늘 아침에 하도 예뻐가지고 하엽 정리를 깨끗하게 깔끔하게 해줬답니다. 골라가지고 하나만. 자, 그래서 여름 물관수 텀을 길게 하고 많이 말렸다가 충분히 관수해도 괜찮고요. 물론 그게 걱정이 된다면 예전에 제 타입처럼 소량 관수. 자, 그리고 특히나 햇빛이 있는 8월달 뜨거울 때 열대 현상 있을 때는 소량 물을 주시면서 그 물을 준 다음에 통풍에 훨씬 더 다른 때보다 2배 이상 신경을 쓰신다면 뭐 여름 잘 견디리라 생각을 한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주저리 또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 영상을 보고 비를 막 한 방 맞출까봐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잘하는 고수님들이 더 많아요. 요즘은요, 제 댓글에 다는 거 보면 예전에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참 바빴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오히려 그 도움을 받는 댓글을 많이 주세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요번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비 안 맞췄어요. 뭐 거침없이. 그게 제한테 그 태클을 걸거나 반대 의견을 말씀을 하는 거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요. 그 본인의 그 뚜렷한 물 관리법을 알고서 저는 이번에 안 맞추고 한번 건너뜁니다 하고 찐 있게 말씀하는 그게 느껴져요. 그게 느껴져요. 알고서 댓글을 다시는 거 그게 느껴져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관리들 너무 잘하고 계시구나라는 거를 요즘 그렇게 많이 느낀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동지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자, 여름나기 충분히 잘하실 거라고 믿음이 가더라고요. 자, 베란다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휴무 기간 동안 부지런히 찾아뵐 테니까 뭐 댓글까지는 아니어도 좋아요만 꾹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